형태 같은 경우는 진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몇 번 해봐서 알지만 복사 붙여넣기로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은 당연히 과거형이 나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 안에 과거 완료 헤드 PP가 등장. 이게 답니다. 여러분 보고 공식을 다 외워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를 깨우치면 여러분도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들 할 거라 생각하고 자, 문제는 책에 있는 좀 어려운 건데 그건 책을 보면 선생님 밑줄을 긋고 이 if를 안 쓰고 가정법을 구사할 수 있어요. if를 안 쓰고 구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오히려 좀 쉬운 거고 IOC에서 if는 쉬운 편이고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는 걔네들은 책을 보면서 선생님 네. 혹시 빨간색 펜? 아 좋아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만 좀 적어주시고 가정법이 뭐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져가는 거였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은 거는 hope를 쓰면 돼요. I hope. 그걸 쓰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도 이게 충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고 이 wish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정법 단원에서 만난 이유가 애초에 본인도 알아요. 이거는 소망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I wish you were a student 이러면 학생일 수가 없는 나이대나 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wish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sorry는 진짜 미안한 건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sorry가 아니라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꿈을 꾸었느냐. 그래서 꿈을 꾸었다. 왜 우느냐. 꿈이 나쁜 꿈이었냐. 나쁜 꿈이 아니야. 왜 우느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어서 눈물이 났다.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 듣는 말이죠.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가정법 wish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낼 때 wish를 씁니다. 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자, I wish 가정법 하고 오늘 as if까지 배우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가정법 세 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책에 있는 심화 버전을 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소망을 알면서 하는 게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이름에 과거형이 있는 거는 어차피 형태의 과거형이 등장해서일 뿐 해석 자체는 현재형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름에 가정법 과거가 붙은 이유는 형태의 과거형이 등장하기 때문일 뿐이고 해석은 현재로 해라. 였다면 안 돼요. 였다면 좋을 텐데 아니고 뭐라면 좋을 텐데입니다. 애들이 I wish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은 I wish만 된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she나 he, 뭐 they 가능한데 그럴 경우는 3인칭 단수조는 당연히 챙겨줘야 돼요.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보통은 붙이죠. 그리고 원로 통일하는 건 너무 쉽지 않니? 이거 가정법 내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쵸? 가정법 내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was 말고 원로 통일하자. I wish you were a student 또는 뭐 she나 he였어도 was가 아니라 were 해야 돼요. I wish he were a student 이래야 됩니다. 직설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텐데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죠.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걸 정신 차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안타깝다. 왜 안타까워? 난 안타까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깝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근부부응을 꼭 지켜줘야 되는데 지연아, 근부부응이 뭐의 약자였지? 땡큐, 고맙습니다. 저거예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게요. 뭐 공식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쭉 쓰다 보면 알아서 배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2장만 더 쓰고 오늘 필기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속사 쪽도 내 생각에는 책을 보고 하는 게 시간이 잘 나올 것 같고 우리가 단원이 무려 14단원인가 15단원이었는데 지금 9단원인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가야 제 시간은 끝날 것 같고 17단원이에요. 부지런히 나가면 끝낼 수는 있었습니다. 저번에 계산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의 소망을 한번 넣어보세요. 또 소망을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속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나씩 만들어 자기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예시도 찰떡으로 딱 귀에 들어가고 그런 거고. 이번 시험은 힘을 줘서 낼 겁니다. 가정법 시험은 주간 테스트를 쉽게 낼 수가 없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 혹시 제 시험에 지금 쌓인 친구가 있나요? 2개 이상인가? 1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2개 이상이면 내가 뭐 도움을 주든지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제때 문법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따로 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 또 생각을 해보겠죠. 많아지면 조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한 번에 통과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잘 적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해석은 항상 과거 완료 해석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던 거죠. 뭐뭐 라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현재형으로 아까 해석하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해석이 뭐뭐였다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쪽은 이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손으로 쓰진 않을 텐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얘는 좀 이렇게 if랑은 또 달라가지고 얘기가 좀 있어요. I wish I had started learning English earlier. 내가 더 빨리, 더 일찍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had pp가 등장하면 더 이전의 상황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강남학원을 다니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 거고 우리의 선택은 사실 결국 그 총합으로 우리를 이끌죠.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이 되는 우리의 삶. 이제 남은 기간 잘 해서 우리 후반기를 잘 보내보자. 중2, 중3 할 거 없이 다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방학을 포함해서 이제 후반기. 그 10월달에 겁나게 긴 연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추석. 추석. 그거 뭐 이건 지금 뭐 소문 퍼뜨리지 말고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뜻 듣기로는 여기 3일을 안 쉰대요. 이때 안 쉬고 차라리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고 3, 4일 안 쉬는 대신 여기를 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쭉 쉬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공포에 떠는 건 어느 학교라도 내신 시험을 혹시 본다거나 이 이후에 있다면 내신 기출문제 풀이 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오는 거는 너무 최악이고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이나 아니면 집에서 풀어야 될 기출문제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지금 봐주면 특히나 이 뒤에 시험 있는 학교는 중고등학교 전해보지 않아요? 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막 학교를 2, 30개를 준비시키다 보니까 한두 학교 이상한 학교였으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입장에선 자기 학교만 이천이면 푹 누릴 수 있으십니다. 맞죠? 그건 이제 기도를 하세요. 자 갑니다. 보시면 여기 볼게요. 설명 들어갑니다. 아까 뭐 공식에 맞춰서 여기 부정문, 그러니까 are not, 없던 not을 꺼낸 긍부부긍은 뭐 여러분이 잘 지켜주면 되고요. 이건 사실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본인이 안 까먹고 잘 집어넣는 게 더 어려워요. 선생님도 해보면 이걸 자꾸 까먹거든. 까먹지 마세요. 부정문. 자, 과거 완료 갑니다. 이름에 과거 완료란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형태, had pp 과거 완료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해석은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는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였다면 좋을 텐데, 뭐였다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 해석하면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너가 한국에 있었다면 하고 바라고 있어. 어차피 과거에 너는 없었잖아. 그걸 알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 바꾼다면 이 공식은 I'm sorry, 뭐 어쩌고 주어 동사. 이번엔 과거형이죠. 이거 완전 클리셰예요. 우리 지금 이걸 한두 번 보니 가정법 내내 보면서 계속 바뀌고 있죠. 한 칸 더 과거로 가는 거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긍부부긍은 잊지 마세요. 자, 그 뒤에 이거 읽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는데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 if 쪽은 아주 깔끔한 친구예요. if 쪽은 가정법 과거 너는 현재만 많다 해서 현재 관련된 얘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냥 과거에 대해서만 가정법을 쓰는 건데 I wish랑 as if는 if 가정법이랑 다릅니다. if 가정법 과거는 해석이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해석은 뭐야? 과거 사실에 반대.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I wish랑 as if는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I wish랑 as if가 가장 힘들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 wish가 과거형이 되거나 as if 앞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형이 될 때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법 과거라 해서 무조건 현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제가 일치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면 얘보다 한 시점 더 빠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if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I wish랑 as if는 한층 더 심화 버전이 어려운 거여서 이 기준 시점과 동일하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고요. 기준 시점보다 더 이전의 내용을 다루는 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이해 혹시 안 되니? 됐어요? 네. 밑에 거에서 이 D를 빼면 위에 거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 만약에 이거 네. 얘만 빼면은 해볼게요. I wished you were a soldier 이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소망을 예를 들어서 어제라고 해볼게. 어제는 과거니까 어제 소망을 했는데 어제 그 시점에 군인이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일단 ed 살리고 해볼게. 살렸을 때는 어제 소망을 했는데 어제보다 이전에 군인이었길 소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진이 질문은 ed를 뺐을 때잖아요.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어제 군인이었기를 소망한 거예요. 좀 다릅니다. 뭔지 알겠니?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어.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그걸 갖고 놀면 여러분이 진짜 완벽히 이해가 된 거거든.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분법으로 나눠봐. 그러니까 지금 소망한 시점과 소망의 내용 시점만 나누시면 돼요. 과거에 소망했는데 딱 그 시점에 군인이었길 바라면 시제일치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과거 시점에 소망을 했어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이 소망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 내용을 이루어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게 만약 이 소망 시점 자체가 현재로 다시 와버리면 현재보다만 과거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해도 그냥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쪽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현재보다만 과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ed가 없을 때. 오케이? 나중에 혹시 오니 뭔 말 하는 거야 이러면 나한테 한번 따라오세요. 사실 나랑 사실 수업을 했었다면 GTI 때 내가 이 설명을 거의 똑같이 했었을 거여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꼭 찾아오세요. 쉽게 정리하면 as if도 그렇고 as if는 선생님이 예시를 못 줬지만 as if도 그렇고 I wish도 그렇고 소망 시점이나 뭐뭐인 척 하는 거잖아. 뭐뭐인 것처럼이잖아. 그 시점이 동일하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고 더 이전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다. 넘어갑니다. 이것은 as if를 안 쓰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걸 쓰긴 써야 돼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잘 적어주세요. 방금의 설명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나중에 꼭 와요. 일본어를 배워본 친구 어때요? 일본어? 아무도 없니? 일본어가 선생님이 알기로 그 외고 다니는 애들 봤는데 일본어가 그래도 한 1년 지나면 말이 뜨문뜨문 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학과거든. 다른 학과는 그게 1년 만에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 2, 3년 하면 모를까 1년 만에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본 하는 친구는 이제 애니도 많이 좋아하고 뭔가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랑 어순이 비슷해서 1년 정도면은 말이 통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어가 그렇게 간단한 공통점이 많아서 좀 간단하다가 어느 기준 시점이 지나면 되게 어려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상황일 때 나를 지칭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상황일 때 나를 지칭하는 나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진대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뭘 저래?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하는 게 있다면 GTA이기 때문에 GH 올라가면 더 그럴 거고 이렇게까지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얘기한다? 뭐란 말이죠. 시제 쪽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시제 쪽이 서양 이 라틴 계열을 쓰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막 시간 여행하는 영화 같은 걸 설명할 때 우리보다 더 복잡해요. 그거 하는 게. 예를 들면 미래에 있던 친구가 과거로 넘어가서 과거에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을 이런 거 있지.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을 우리 지금 원어민이니까 우리는 국어로 이걸 하잖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로 지금 had been, were 이거 나누는 이유는 있었던인지 있는인지 있던인지 이거 지금 계속 바꾸는 거야.
복잡하죠 원래. 여러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 소망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랑 다음 장만 쓰고 오늘 필기는 끝내겠습니다. 가정법 쪽은 일단 우리 필기에 적은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뭐 마구 시험에 나오고요. 다만 내가 지금 벼르고 있는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독해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독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다 쓴 친구 좀 외워줄래? 어차피 IOC랑 SAF를 따로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간 났을 때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틀. 오늘 올라가니까 어때? 어떤 게 또 다르고? 다 달라. 진도 테스트? 아 오늘 봤나? 아직 안 봤어. 심지어 그걸 안 봤는데도 다른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죠. 모의고사를 안 하다가 좀 해보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도 테스트 똑같던데요. 거의 똑같아? 때랑 똑같던데. 아 그래?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선생님이 재량이시니까. 발표도 되게 높은 레벨이어서 거의 형식이 막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혹시 나오니? 중간 안 나와요. 안 나와? 좀 넣어달라고 얘기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잖아. 애들이 좀 원하는 것 같아. 굳이 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도 이거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생각보다 이 설명을 다 했는데 내가 좀 아쉬웠던 게 얘를 내가 강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애들이 많이 잊어버리더라고. 막상 모의고사 때 보면 이 as-thought가 되게 인기 많거든요. as-if만큼이나 as-thought가 많이 나와요.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아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s-if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as-thought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 갑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또 선생님이 뭐 강조할 것 같아요? 우리 민석킴 여기서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럴 거야. 그렇지 그거예요. 근데 많이 해서 알지 얘들아. 완벽해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뒷장에 나오는 과정법 과거 완료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형태니까 잘 봐주시고 얘만 유일하게 앞쪽에 뭔가 얘기하다가 시작될 거예요. 얘만 유일하게 He speaks,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 유나 킴,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고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나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법입니다.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팩폭을 해야죠. 팩트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in fact, 그는 나를 모른다 해야죠. He does not know me 하셔야 되는 거고 어디든 빠지지 않는 이 근구부분 그리고 가정법 과거면 현재형으로 돌리는 거 모두 여러분이 봤던 패턴대로니까 이제는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이게 마지막 필기예요. 이거 적고 설명 조금 한 다음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가정법 대용하고 다 하고 그건 다 좋은데 접속사까지 하려고 했던 건 나의 욕심이었어. 맞아, 격하게 보고 욕심이었구나. 오늘도 그렇고 비가 좀 오고 있죠. 다행히 토요일까지는 시원하네요. 일요일부터 다시 좀 33도 올라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비가 좀 오더라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요. 요즘은 전 세계가 좀 이렇게 뜨겁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여기는 또 시원해. 여기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병을 주시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스크를 많이 쓰네. 수원은 왜 다시 쓰니? 잠깐 이제 안 쓰던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네. 다 쓴 친구는 좀 외워줍시다. 공식에 분명히 패턴이 존재해요. 이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패턴이 있고 그것만 잘 적용시키면 금방금방 되죠. 오히려 원어민들이 패턴을 잘 안 지키고 그냥 막 깨부수면서 쓰는 경우도 봤거든요. 아니면 원어민하고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막 써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대로 된 걸 배우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 되는 학교에서는 이런 제대로 쓰는 게 꽤나 중요할 테니까 잘 배우면 좋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20년 동안 중국 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발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발음은 사실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영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거의 간다고 그냥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의 그 교육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영어를 진짜 잘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 말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좋겠네요. 앞에 쓴 친구들 다 이제 외워주시고 다 쓴 것 같으면 선생님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이 없어요. 이제 규칙대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암기 특히 직설법 암기 좀 해보자. 왜냐면 이거 원래 형태가 다른 아닌데 직설법 다 자꾸 잊어먹어요. 갑니다. 앞에 설명 받으세요. as-if 가정법 과거 완료. 드디어 오늘 IOC랑 as-if 끝내는 건데요. 과거 완료는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랬으니까 앞 페이지에서 그렇게 말렸던 거겠죠. 전체 시점보다 더 과거란 건 내가 아까 그렇게 줄줄이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거 되게 길고 빨갛고 막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요. 중요한데 보면은 딱 정리하자면 이 과거 완료를 언제 쓰냐면 전체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as-if를 써요. had pp라는 이 형태 때문에 이름이 과거 완료인 거고 여기도 보시면 그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보다 더 이전의 시점 그래봤자 과거일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이전의 시점이니까 과거에 코리아를 가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아야 이 사람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안 갔다는 얘기야. 안 갔는데 갔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act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 보자. ed가 붙었어. acted였다고 해도 모양이 좀 바뀌긴 하는데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행동을 했는데 어제보다 이전에 가봤던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갔을 겁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인팩트에다가 규칙대로 이 현재형만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긍부부분 안 잊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2분이 남았는데 교재로 갑시다. 교재를 꺼내주세요 여러분. 교재를 펴고 교재에 아주 중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해서 막 그 필기로 쓰기는 좀 그렇고 여기입니다. 여기 저번에 심지어 여기서 끊겼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129쪽이에요. 129쪽에 가정법 대용편에다 별표 좀 크게 잡아주세요. 크게 막 지나가다가 이 페이지만 보면 멈출 수밖에 없게 좀 표시해주세요. 지나가다가 이 페이지만 보면 좋아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자 옆에다 뭐라고 정리하면 독해 큰 도움이라 된다. 독해 큰 도움이 된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특히 할 때 느낄 텐데 이 말은 막상 해석을 해보면 뭐 거의 가정법인데 싶은 해석들이 있어요. 밑에 볼게요. 사실 without but for은 선생님이 필기로 남겨줬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얘 말고가 중요해요. 뭐 이거야 그냥 밑줄 한번 그으면 될 것 같고 해석 한번 해볼까? 우리 다들 할 수 있잖아. 우리 민서 5 우리 without water and air we could not survive 해석 어떻게 할까요? 물과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을 텐데. 그쵸? 잘했어요. 지금 현재형으로 해석 잘했고요. 오른쪽 보시면 딱 나옵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걸. 가정법 과거라는 거를 이 but for이랑 were를 without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번부터는 알 수 있죠. 3번은 were 가지고 보면은 이거 가정법 과거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세 개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without but for 보면 당연히 모르지만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might, 우슈쿠마의 have pp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또는 3번에 had not been 보면은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느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정리. 자 밑에 갑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공부하다가 얘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With your help, I could finish 라고 하면서 나올 때는 우슈쿠마의 동사원형이 나온 거여서 가정법 과거인 거고요. 너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이럴 수 있을 텐데 도와달라는 얘기겠지만 너가 나를
돕는다면 나는 이것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자꾸 지금 선생님 조심하는 게 뭐예요? 도왔다면 하면 안 돼요. 도왔다면 안 되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 안 돼요. 돕는다면 끝낼 수 있을 텐데. 내려갑니다. 뭐 밑에 이건 그냥 보세요. with랑 50, have pp. 뭐 해석은 그냥 과거로 넘어가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 he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Otherwise 중요해요. 이런 거는 실제로 뭐 모의고사에서 otherwise를 한두 번 봤을 리도 없고 많이 봤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거 할 텐데. 그런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다시 그 가정법 과거로 돌리면 만약 그가 영어를 더 잘 말한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지연아, 고용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그치, 고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영어를 더 잘하지 못하거든요.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깔고 가정을 하고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더 잘하면 뽑을 텐데, 점수가 더 높다면 뽑을 텐데,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자, 밑에 otherwise도 거의 같고 당연히 otherwise 한번 쓰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면 시점만 좀 더 과거로 넘어가겠죠. 해석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래요. 130쪽을 봅니다. 130쪽 보시면은 얘도 중요해요. 투부정사 가정법 나오는데요. 이거는 투부정사 아마 우리 이번에 GTA 올라오면서 내가 한번 적어줬던 것 같은데 투부정사의 가정하고 그러니까 조건문하고 가정법하고 또 뭐가 돼요? 양보가 된다고 했죠. 거의 안 나오는데 오늘 다행히 우리 책에는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죠 뭐. To hear her speak English. 그녀가 영어 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would think her a native speaker. 그녀가 원어민이라 생각할 거다. 일단 민석킴 이 원어민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면 뭐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원어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얘기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바꿀 때 당연히 가정법 과거를 바꾸긴 하죠. 과거형으로 바꿔요. If you heard her speak English well, English 이러면 you would think her a native speaker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투부정사는 계속 똑같아요. 투부정사는 시제가 바뀔 이유가 없거든. 뭐 to have seen him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잘 없어요. 그냥 to see him, you would have 이러면 되겠죠. 이 뒤에를 보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하시면 됩니다. 뒤에 would, should, have, pp를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하는 뒤로 보시면 됩니다. 뭐 잘 이해하고 있니 보지나? 좋아요.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밑에 갑니다. It would be better for her to refuse the job. 이러면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for her이 의미상 주어잖아요. 의미상 주어로 뒤에 투부정사 동작을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투부정사 때 했으니까. it은 지금 뭐 가주어잖아요. 그렇죠? 투부정사 진주어. 자 이랬을 때 if로 바꾼다면 알겠지만 이 refused가 가정법 과거겠죠. 가정법 과거. 해석은 그녀가 그 직업을 거절한다면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거절 안 하겠다는 얘기죠. 거절 안 하니까 덜 좋진 않을 거예요. 밑에도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개는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가면 분사구문 가볼게요. 분사구문도 또 별표를 쳐놓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니 이렇게 가정법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이 많단 말이야? 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독해할 때마다 이런 애들이 아주 쏟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자, living in a developed country, he would be a great scientist.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알겠지만 이 if가 생략 가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입니다. 분사구문의 접속사부터 날리는 그 습성 때문에 앞에 날아가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때 if가 조건문 if인지 가정법 if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조건문으로 많이 씁니다. 조건문으로 많이 쓰는 게 맞지만 가정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매번 이런다는 게 아니라 if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 특징 때문에 조건문 if를 생략된 거면은 조건문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if가 가정법 if를 떨어뜨렸다면은 가정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솔직히 여러분이 이 위에 living in 이것만 보고 나서 밑에 lived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건 가정법이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민석킴 우리는 어느 부분을 봐야 이게 가정법의 if를 생략했구나를 알 수 있을까? 뒤죠. 뒤에 있는 he would be 이 would be를 보셔야 돼요. would you, 의 동원을 썼네. 그러면은 조건문일 리는 없지. 이렇게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지? 여기에 will not이나 can not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건 조건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물론 해석은 해봐야겠지만. 근데 would you, 동원이 나왔으니까 이거
if가 생략된 건 알겠는데 가정법 if야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됐죠? me의 left alone 이런 건 다 알겠지만 뭐 being 이거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 요즘 본사구문을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eing 뭐 left alone 이런 거 having been 쓰면 되겠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서 명사구 가정법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거 별표 치고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뭐 모의고사에서 만난다면은 인식하면서 만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이거 그거 내가 배웠던 명사구 가정법인데 이러긴 좀 어려운데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 한 5초 줄게. 이 첫 번째 문장 해석 한 번만 속으로 해볼래? A true friend would not do such a thing. 속으로 해봐. 좋아요. 현지 안 시키는 애들 지켜야 돼. 현지 한번 해석해 줄까?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것을 하지 그렇지.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거는 지금 이 행동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우슈쿠마 동사원형 보이나요? 여기에 우슈쿠마 동원이 또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도 가정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의아한 거는 아니 if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정법으로 보지 하는데 가정법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정법이 아니지만 가정법 역할을 할 수 있다 쪽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우슈쿠마 다음에 have pp를 보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것까지 집어줄 필요 없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서 O 여기 한번 해석해 줄까요? 민서 O An American would not use that expression. 미국인은 여기 해서 미국인은 하지 않을 텐데, 그쵸? 맞아요. 여기 펴보세요. 이러면 뭐뭐 하지 않을 텐데 그거를 굳이 이제 좀 깊게 이렇게 느려뜨려 놓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 또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 미국인이라면 그 또는 그녀는 저런 행동, 저런 표현을 안 쓸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were이라는 과거형과 여기 우슈쿠마의 동사 밑에도 had pp라는 과거 완료 형태와 우슈쿠마의 have pp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접속사를 하려고 했던 나의 꿈 이루어질 수 없었어. 자, 여러분 이거조차도 여긴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 했던 건데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것만 해줄래? 3번 있잖아. 여기 3번이랑 여기 3번 135쪽 3번이랑 136쪽 3번만 좀 동그라미 채우시고 그 구분만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134쪽까지 숙제였죠. 숙제 적고 수업 끝낼게요. 일단은 135부터 141쪽 맞나요? 141쪽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빽빽이만 한번 쓰시면 됩니다. 오늘 빽빽이가 많은 날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금요일날 꼭 오고 금요일날 꼭 오고 금요일날 시험은 가정법 전체 내겠습니다. 가정법이 당일 시험에 나올 거예요.